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영훈의 그 유명한 시 님의 침묵을 모두 다 아시죠? 그 시 속에 이런 유명한 구절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도 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패러디 한번 해볼게요. 이준석은 갔지만은 국힘은 이준석을 보내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준석의 공포를 못 이기는 보수는 진보의 역선택에 떨고 있사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의 공포, 그건 진보의 역선택이죠. 그리고 그 공포와 역선택이 지금은 이준석을 이어서 그대로 유승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유승민에게로 몰려든 진보의 역선택의 그 공포가 지금 국힘당을 넘어 전체 보수파 진영으로 아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입가진 보수파의 한다는 논객들마다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역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만약 이번 전대에서도 다시 또 이준석이 나경원, 조영 같은 사람들을 모조리 꺾고 당대표로 선출되었던 그때처럼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했다가는 다시 또 유승민이 이준석을 이어서 이 당의 당대표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일당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놈 방지 조항이고 뭐고 그냥 100% 당원들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굉장하게 아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이유들의 도리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 집에 내 가장 뽑는데 왜 남의 집 식구들이 우리 집 일에 참여하냐는 거잖아요. 자기 당의 당대표는 당연히 자기 당의 당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 청경지의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그것은 필경 청경지의일지언정 인지상정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 집에 내 가장이라고 해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웃집의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반대를 하면 그 가정에서 뽑힌 가장은 그냥 문 걷어닫고 그 집 안에서 왕노릇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함부로 문 밖으로 나가서까지 가장 노릇하고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소는 일상 술에 취하여 아내와 자식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또 하루가 멀다기에 경찰에도 불려가는 등 그렇게 해서 온 동네 분위기를 흐려놓는 그런 나그네를 그 동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같은 그 가정 안에서도 그 나그네는 결국 가정 노릇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정당이니까 우리들끼리 대표를 뽑으면 된다? 얼핏 들으면 옳은 소리 같지만 이건 죄송스럽게도 틀린 말씀이죠. 우리끼리 정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국가가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런 정당을 후원합니까? 혹시 보수파 정당이라고 해서 그 정당에 후원되는 국가의 세금은 전부 보수 쪽의 지지자들 세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정당이라고 하면 결코 보수건 진보건 가려서 보수는 보수의 공익, 그리고 진보는 또 진보의 공공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같이 하되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실현은 공공을 위한 것이며, 그 공공 속에는 보수와 진보와 결코 갈라져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정당이니까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이익의 실현만을 목표로 할래. 그러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수호지 속의 양산박 같은 그런 산채나 또는 마적대들의 이익 집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전 국민들을 상대로 반드시 여론조사를 담은 얼마라도 30%건 아니면 20%건 또는 담은 10%라도 좋아요. 왜 반드시 넣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정당의 존재 자체가 안고 있는 숙명, 즉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공공이라는 주자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정당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 보수파 국힘당이 혼란해지고 나아가서 망해버리기라도 하면 더 좋을 바가 없을 것 같은 진보 쪽의 국민들이 대거로 몰려들어와 역선택이라는 수작질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아니 공포, 바로 그 공포에 질려서 지금 보수파 국민들이 모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까지 나들고 있느냐면, 방송 패널들이 아주 대놓고 공영방송에까지 나와서 거리낌없이 이렇게 내뱉고 있더라고요. 유승민만은, 그러니까 그 진보 쪽의 역선택에 의해서
유승민이 이 보수파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유승민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뭐니 해도 유승민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번 다가오는 전대에서는 그냥 아주 100% 당원들로만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파 농객들은 거의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짜로 유승민이 당대표로 되는 것만큼은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무난하게 막아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 당원들로만 선출된 당대표가 이끄는 이 당에다가 국민들은 과연 당신들 참 잘했어. 이제부터는 당신의 정당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게끔 국민들이, 특히나 중도의 국민들이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요? 죄송스럽지만 그건 100% 아니올시다입니다. 전대 경선률을 뜯어 고쳐서 100% 당원들로만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이런 주장 내지 발상 자체는 굉장하게 위험한, 한마디로 하면 참으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치보기의 짓거리, 그런 짓거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선 두 가지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준석이 과연 당대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짜로 역선택 자체가 결정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다름 아닌 바로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유승민이 초선이 김은혜에게 졌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유승민과 김은혜가 겨룰 때는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비율이 50대 50이었고 이준석이 당대표로 됐던 그때는 여론조사 30, 당원 투표가 70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는 나경원이 이준석에게 졌고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는 50대 50임에도 불구하고 김은혜는 유승민에게 이길 수가 있었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준석 때는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런 숱한 사람들이 모조리 난립했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지게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보수파 쪽에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과 주호영이 하나로 단일화하라고 떠들었지만 그걸 누가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까? 바로 주호영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표를 분산해가는 바람에 이준석에게 어부지를 쳤던 것이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호영은 김무성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호영이나 유승민이나 그리고 이준석 이네들은 모두 김무성이 무리에 함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때문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건 진보의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름 아닌 바로 주호영의 그 보수파 갈라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결코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승민과 김은혜 때는 누구도 나서서 김은혜의 표를 못 갈라갔잖아요. 김은혜로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내 경선에서는 김은혜가 유승민을 이기고도 정작 본선에 나가서 김동연에게 제되었던 것 또한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준석의 착간으로, 그리고 이 이준석의 배후에는 유승민이 있었던 거죠. 이 두 자의 착간으로 말미암아 강용석을 끝까지 당 밖에서 출마하게 만들므로써 강용석이 보수의 표를 거의 4, 5만 표나 갈라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무서운 것은 역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준석의 공포, 유승민의 공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보수 쪽에 또는 친윤 쪽의 후보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난립하게 될 경우 그 어부지리를 유승민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힘은 이번 전대에서 경선룰을 두고 두 가지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선 경선룰을 100%의 당원들로만 한정하여 아주 무난하게 유승민을 몰아내고 친윤 쪽의 후보 하나가 아주 편안하게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그 전대 직후부터 들이닥칠 대한민국의 중도 국민들의 반감, 그 반감이 바로 정당 지지율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까지 직방 연결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아무리 중도로의 확장성 있는 안철수 대표님이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자기들끼리의 100% 당원들로만 뽑아낸 그야말로 국수주의 대원군식의 당대표, 우리는 그냥 보수 쪽의 이익 실현만을 지향하는 그런 국수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이마에다가 스스로 새겨넣게 된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를 다 잃어버리고 나면 중도의 국민들과는 담을 쌓은 이런 폐쇄적인 정당에서 당대표가 되는 자에게는 그냥 당대표가 그 자의 인생 능력에서
마지막에 경력이 될 것임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또한 기껏 길어봐야 총선까지 한 1년쯤? 총선에서 패하고는 당대표직에서 100% 쫓겨날 도리밖에 없죠. 이미 이준석이 쫓겨내려는 걸 우리 모두 잘 보셨잖아요. 그렇게나 쇠신줄처럼 찔지도록 난 안 내려갈래, 난 끝까지 당대표 할래, 이렇게 뻗쳐보아야 소용이 있던가요? 화난 당원들과 화난 국민들이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왔더라면 결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끝까지 당대표 한다고 뻗치다가 이젠 검찰에까지 송치되고 완전히 인생을 종치게 된 거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속담에 뱀한테 한번 물리면 우물가에서 두리박줄을 보고도 놀란다고 합니다. 국힘은 이준석한테 될 대로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까지 그 이준석이 공포에 실려 있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리 분별력을 거의 다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에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던 것은 역선택보다는 오히려 나경원의 표를 끝까지 갈라먹었던 주호영과 그리고 그 주호영의 배후에서 수작질을 벌인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수파 국민들과 국힘당의 당원들은 간과내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선률 50대 50으로 펼쳐졌던 그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친윤 쪽에서 김은혜 하나로 후보가 결정되고 누구도 따로 나서서 표를 갈라간 일이 없으니 대권주자였던 유승민까지도 초선이 김은혜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 좋은 생생한 성공의 사례도 역시나 간과내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밀폐된 집안의 공기를 바꾸려고 하면 창문을 열어서 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파리나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서 막고도 시원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꽁꽁 걷어닫는 것은 결국 파리나 모기한테 물리는 것이 두려워서 숨막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안철수 대표님께 한마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수파 국힘당 정진석 비대위가 만약 이준석 공포와 유승민 공포에 질린 나머지 진짜로 전대 경선률을 100%의 당원들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이런 당의 당대표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그날로부터 중도로의 확장은 끝장나고 말 테니까요. 자기들의 당원들로만 꽁꽁 걷어닫은 당대표, 그건 안철수 대표님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툭 털어놓고 말해서 진짜로 당대표가 되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진짜로 여기저기에다가 자기 사람을 심고 공천하고 해와야 맥시멈 한 100명쯤은 넉넉하게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100명을 넘어서 1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의 중도 지지자들을 잃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당대표는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를 잃고 나면 대선은 고사하고 총선에서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지고 나면 당대표직도 바로 그날로 함께 날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경우 같았으면 그냥 당대표직이 날아가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그러나 안철수 대표님의 경우에는 당대표직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도를 모두 잃어버리고 총선에서 또 진 당대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권에는 또 무슨 명분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 이준석, 유승민 공포에 질려서 100% 자기 집 식구들만 가지고 하는 전대경선, 이런 경선은 안철수 대표님께서 설사 당대표 안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하고 거절하셔야 합니다. 중도의 국민들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이런 당대표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